혹시 이키가이라는 6글자의 일본어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단어는 어떤 사람들은 100세까지도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길을 잃은 듯 공허하게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이 오래된 일본의 지혜가 어떻게 제 삶의 목적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종도 켜주세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일본 오키나와 섬에는 지구상 어느 곳보다도 단위 면적당 100, 세 이상 노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유전이 아닙니다. 식단도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그들은 서구 세계 사람들의 90%가 완전히 놓치고 살아가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목표를 좇고 성취를 이루고 돈을 벌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늘 이상하게도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름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오래된 일본 철학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진짜로 이해한 순간 마치 수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누군가 갑자기 불을 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견이 제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현대 사회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 자신이 하는 일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단 13%뿐입니다. 맞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한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의 87%는 하루 8시간을 자신을 충만하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점은 해가 갈수록 우울증과 불안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편리함도 훨씬 많아졌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 중 일부는 그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화려한 기술이나 생산성 해킹이 아닙니다.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혁명적인 것, 바로 이키가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딱 맞게 번역되는 표현이 없지만 대략 존재하는 이유 혹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키가이는 열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좇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실 서구권에서 이해하는 이키가이는 완전히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왜곡은 서구에서 도움보다 더 많은 혼란을 낳았습니다. 누군가 이키가이에 대해 말하면 4개의 원이 겹치는 그 유명한 다이어그램이 떠오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아시나요? 그 다이어그램은 미국의 한 코치가 만든 것입니다. 원래의
일본 철학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배운 첫 번째 거친 교훈이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공식으로 만들고 방법론으로 만들고 해킹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려는 병적인 집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키가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이키가이는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깊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작은 것들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에서 일어날 단순하지만 강한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원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을 오랫동안 연구한 한 연구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98세의 한 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매일 빠짐없이 해변에 가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에게 이키가이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내 해변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커리어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버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목적, 작지만 의미 있는 세상에 대한 기여였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 삶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이키가이를 늘 큰 것들 속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완벽한 커리어, 꿈의 직업, 세상을 바꿀 프로젝트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키가이는 제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일상의 디테일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억지로 찾으려는 것을 멈추고 대신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제 정말 여러분을 놀라게 할 부분이 나옵니다. 일본에는 모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이키가이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수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평생 이어지는 친구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로를 지지하며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아이에 속한 사람들은 고립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키가이는 혼자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키가이는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진짜 연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낸 사람, 혼자 모든 걸 이뤄낸 사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낭만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 철학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공동체들을 15년 동안 연구한 한 인류학자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사르데냐 산악지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공동체에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90대가 되어도 여전히 사회 속에서 활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자는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결은 은퇴에서 기여를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쓸모 있는 존재로 남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로 하여금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한 뒤 마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점점 쇠약해지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알고 있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문화가 이를 삶과 분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하고 은퇴한 뒤에야 삶을 즐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키가이의 개념에서는 그런 인위적인 분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이유는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정체성을 직함, 지위, 외적인 성취 위에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저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몇 주 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저는 제 삶을 바꾼 하나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30일 동안 공식도 다이어그램도 없이 시스템을 해킹하려 하지도 않고 오직 제 일상 속에서 진짜 만족감을 주는 작은 것들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진짜 이키가이를 적용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시나요? 제 이키가이는 제 직업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던 일들 속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5분 동안 발코니 식물에 물을 주는 일,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일, 혹은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행동들, 작은 기여들, 진짜 연결이 일어나는 작은 순간들, 그리고 이것은 저를 더 깊은 발견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키가이라는 단어는 이키 삶과 가이 가치, 효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삶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 영향이 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일 수도 있고 동네에 미치는 영향일 수도 있으며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여야 합니다. 억지로 만든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문화는 성공을 숫자로 측정합니다. 연봉, 팔로워 수, 좋아요 수, 조회수 같은 것들로 말이죠. 하지만 이키가이는 측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느껴지는 목적감과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내면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숫자는 모두 얻었지만 자신의 이키가이와의 연결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저는 일본인들이 자주 하는 표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와타시와 이키가이를 미츠케타. 나는 내 삶의 이유를 찾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삶의 이유를 선택했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삶의 이유를 만들었다도 아닙니다. 찾았다입니다. 마치 그것이 원래부터 거기 있었고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키가이를 발견하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에는 이름과 성이 있습니다. 이키가이의 가장 큰 적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바로 그것, 조급함입니다. 커리어에서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조급함, 더 많은 돈을 빨리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 목표를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 하지만 이키가이는 서구의 시간이 아니라 일본의 시간 감각 안에서 작동합니다. 일본에는 한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깊은 성찰과 건설적인 자기 반성을 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 가치,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데 실제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모든 것을 멈추고 휴대폰도 없이 방해도 없이 어디론가 서둘러 갈 필요도 없이 오직 자기 삶을 돌아보는데 1시간을 온전히 써본 적이 있나요? 솔직히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돈이고 생산성이 전부이며 늘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모노노아왈의 사물의 덧없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깊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울함이 아닙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목표만 좇는 대신 저는 과정 자체를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는 대신 여정 속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오히려 더 생산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충만해졌습니다. 억지로 더 밀어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욕망보다 더 큰 무언가와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키가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이키가이를 연구해온 한 일본 심리학자는 제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은 말을 했습니다. 이키가이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길러가는 것이다. 정원처럼 날마다 돌봄이 필요하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며 꽃 피우기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이키가이를 갑작스러운 깨달음, 한순간에 찾아오는 계시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키가이는 매일의 관심과 연결을 통해 길러지는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놀랄 만큼 단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소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키가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때로는 당신의 이키가이가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소외된 아이들에게 체스를 가르치며 자신의 이키가이를 찾은 한 다국적 기업 임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유기견을 돌보며 목적을 찾은 한 주부도 만났습니다. 병원에 줄 종이접기를 만들며 삶의 이유를 찾은 은퇴자도 만났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열정을 줬고 그것을 직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때로는 가장 혁명적인 선택이 일은 그냥 일로 두고 이키가이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키가이는 비범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모든 것, 제 삶을 바꾼 모든 것을 지나 이키가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적을 찾기 위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미 당신이 무심코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만족을 주는 순간들 속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기여들 속에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키가이는 매일 아침 사랑을 담아 내리는 커피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조용히 들어주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손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특별해지라고 압박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라고 대단한 존재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키가이는 훨씬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목적을 가진 평범함 안에도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일본의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존재 이유를 바깥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여기 당신의 안에서 매일 길러가기 시작하세요. 인내로, 주의로, 감사로. 왜냐하면 이키가이는 목적지가 아니라 걸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혹시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진심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